요즘은 우리 애기들에게서 여주를 배웁니다. 요즘 농사 쳐지고 해가지고 늘상 마음은 바쁘고 일은 또 잘 안되고 하지만은 여기 나오면 우리 꼬맹이들한테 여유를 저축을 받아가지고 다시 일터로 나갑니다. 우리 꼬맹이들 천사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고맙다. 지금 성주골프장은 반경 5.5km, 높이 약 6km가 비행금지구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것이 다 확정된 것은 없는데 지네들은 지네들대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맨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놈이나 다 똑같다고 맨날 선거 때만 되면. 하지만 요즘은 하루가 1년처럼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좀 서운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 사드 반대를 외치는 우리들의 목소리가 함께 묻어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나타나겠죠, 그 목소리들이. 지금은 청와대와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3개 주체, 대구, 경북, 부울경, 사드 반대 전국 전국 연합, 이렇게 6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미국 정상을 만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그 하는 이유는 사드를 철회하라는 그 이유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호로 한번 시작을 열어보겠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오라! 우선 시작하는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 자, 여러분 힘차게 내려가겠습니다. 함께 불러주십시오.
우리 외교가 지금 상당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 속속 하루하루 계속 새로운 소식들이 들어오면서 저도 맨날 보는 것이 그겁니다. 사드에 대한 강력한 발언은 언제쯤 나올까? 우리가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분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는 가라고 말할 때 우리의 싸움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원하는 것은 현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를 우리나라에서 철거시켜라. 그게 답이죠. 이 땅의 주인 우리들은 사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들은 주인으로서 사드를 과감하게 가려고 말할 수 있는 자격 있지 않습니까? 그 사드가 물러나는 끝까지 가열차게 투쟁하실 수 있죠? 오늘의 투쟁 우리 율동맘들이 군단인데? 사드배치가 안전될 때까지 이상의 전쟁력이 없어질 때까지 진정한 평화가 보일 때까지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사드 반대 사드 반대 사드 반대 사드 반대 사드 반대 사드 반대 우리는 사드 반대 우리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사드 반대 사드 반대 사드 반대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해 전번에 우리 유선철 공동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네요. 그 현수막 앞에 잠시 일어섰더니 자리가 없어졌다고. 우리 꼬맹이들도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참 귀엽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사드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청와대 그리고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국면의 싸움을 우리 유선철 공동위원장님께서 잠시 나오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전개될 싸움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연일 새로운 인물들이 입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와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방침을 보고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파격이다, 탕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 파격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자기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기용하고 이러니까 이제 파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반대편에 있거나 또 자기 세력이 아닌 사람들을 두루 이제 인재를 등용하니까 탕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역사책에서 뭐 영정조 시대에 당파를 떠나서 이제 탕평책을 썼다 이렇게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그 탕평이라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공연설에 자기 뜻과 맞지 않는 사람을 등용해가지고 반대에 부딪히고 힘들게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자기 세력을 심어가지고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싶은 것이 뭐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뜻이고, 또 그렇게 쥐고 한번 흔들어 보자고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인물이 참 큰 인물이라는 데는 뭐 이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 같은 사람은 너무 잘해서 겁이 날 정도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요즘은 TV를 보는 재미가 난다. 새로운 인사들이 계속 이렇게 등용되니까 TV 보는 재미가 난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 오늘 뭐 발표된 어제입니까? 뭐 발표된 그 인물들을 봐도 뭐 경제부총리라든지 또 정책실장이라든지 국가안보실장, 또 김광두 교수 같은 분은 그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의 경제 교수다 뭐 이렇게 불렸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이제 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이제 또 앉히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일이 전개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탕평 인사를 한 게 맞고, 과감하게 또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했다. 더구나 이제 외교부장의 한경화 그 유엔에서 활동하던 그분을 등용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또 특이한 일이고, 여자분을 등용했다는 것도 그렇고 최고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는 뭐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강창선이라고 그 아나운서, 그죠? 기억하시죠? 아니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갖고 그 강창선 아나운서의 그 중계, 그죠? 그 오게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던 그 중계가 있습니다. 그분의 중계를 들으면 막 이렇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정말 막 눈물이 막 나는 그런데 그 중계를 하고 이랬던 분인데, 그분 따님이더라고요. 보니까 강경화라는 그 분이 빌 클린턴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이분이 뭐 통역을 했고, 엘리자베스 여왕 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또 사이에 뭐 통역을 하고 이랬던 분이더라고요. 어쨌든 보니까 안희정 캠프에 있었던 사람도 쓰고, 안철수 캠프에 있었던 사람도 쓰고, 또 이명박 정권에서 활동했던 사람도 쓰고, 또 박근혜 정권에서 활동했던 사람도 쓰고. 그런데 이제 안철수가 뭐라고 이 비판을 했습니까? 뭐 친문, 뭐 패권주의. 결국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세력들 규합해가지고 패권을 형성하고 이런 걸로다가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삼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선으로 물러나고 뭐 미국으로 가고 자리를 비켜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이것도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만 바라보고 평생, 그죠? 평생 돈을 갖다 바치고 마음을 갖다 바치고 시간을 갖다 바치고 정열을 갖다 바쳐가지고 마침내 정권을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자신도 한번 행세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 뭐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 선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물러날 줄 안다는 거, 이런 것은 상당히 성숙된 인격이 아니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더욱이 돋보이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연설 중에 그 5살인가 그렇게 차이 나죠. 노무현 대통령이 5살인가 많은데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문재인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을 봐라. 문재인을 보면은 나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참 문재인을 띄워주면서 자신의 또 존재감도 드러내는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뭐 어떤 사람인가는 내 친구 문재인을 봐라.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참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싶고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사이에 하는 인사 패턴을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쭉 보면서 상당히 그래도 좀 진보 지식인이다, 개혁적 인사다, 바른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왔던 그 문정인 교수라든지 그죠? 또 조국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입각이 되고 뭔가 새로운 진짜 물결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서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사드 이것만 빼면 그죠? 너무 좋죠. 이제 사드만 생각하면 이제 답답해지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금 국면에서 이 사드는 여러 가지 이제 얽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의 문제, 미국하고의 문제, 또 여야 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얽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대통령 입에서 사드 철거고 막 이렇게 얘기가 쉽게 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정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단박에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뭐가 이제 실타래가 풀리듯이 살살 풀리기 시작하면요 동시에 뭐가 이렇게 풀리지 않겠나 이제 이런 기대를 합니다. 2차 평화회의 할 때요 서울에서 2차 평화회의 할 때 지금 우리가 왜 소송 걸어놓는 게 한 4건데요. 그죠? 아시죠? 헌법소원도 해놨고, 부작위 위법 소송도 해놨고,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위반으로 해놨고, 또, 김관진하고, 다 4명 다 또, 고소해놨고, 또, 국방부 장관은 또 따로 고소해놨고, 그래가지고 지금 5가지 정도 지금 고소권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해놨고, 했는데 이걸 담당한 이제 그 대표 변호사가 우리 민변의 이제 하주희 변호사가 이 일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평화회의에서 하주희 변호사한테 누가 물었습니다. 그 재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변호사들이 재촉을 할 수가 있는가 봐요. 재판부에 빨리 재판을 하도록 재판 기회를 좀 빨리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을 독촉을 할 수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 변호사가 안 한다고 그래요. 그거를. 왜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법관들이 새가슴이라서 아주 쉽게 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유리한 국면이 아닐 때 막 우리가 졸라가지고 빨리 판결을 딱 받아버리면 이거 끝장이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지금 전개될 국면은 우리한테 유리한 국면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깝치면 안 되는 국면이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의지만 보여주면 됩니다. 사드 철회에 관한 우리 의지만 보여주면 되지 막 빨리 말하라 빨리 판결해라 이게 우리한테 절대 유리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론도 지금 슬슬 우리 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50%보다는 60%일 때 60%보다는 70%일 때 이렇게 늘어났을 때 재판하면요 재판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 분위기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 이제 하주희 변호사 얘기를 듣고 저도 참 일리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깝치지 않는답니다. 재판 빨리 해달라고 깝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국가안보실장 이제 자리 이제 배정이 됐고 좀 있으면 그죠 국무총리 인준 끝나면 이제 외무장관, 이제 국방 뭐 이렇게 쭉 라인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사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일은 없겠죠. 당장 안보실장으로 된 정의용 그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렇잖아요. 그 절차상의 문제를 짚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청문회나 국정조사 같은 거 이런 거란 말이죠. 문재인 정권은 우리 시민들의 촛불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촛불은 적폐 세력이 박근혜를 끌어내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최초의 촛불은 바로 사드 반대 촛불입니다. 맞죠? 네. 촛불로 만들어진 대통령 첫 번째 맞는 촛불이 바로 사드 반대입니다. 그 우리 꿈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무거운 짐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가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의 역사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오늘 김천에 세 번째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주에는 여러 번 가셔가지고 자유발언도 여러 번 하셨답니다. 우리 대구에서 오신 모니카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활 스트레스들이 이빠이 처해서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사드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는 한 몇십 분 동안 기분이 진짜 좋고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런 기분으로 내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드 집회 참석은 정신건강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김천 집회는 오늘로 세 번째입니다. 성주는 많이 참석했고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김천은 처음 발언합니다. 하여튼 사드 철회되고 촛불 집회 없어지면 어쩌고 걱정되네요. 여성공단 재개를 위한 촛불 집회는 성주나 김천이나 사드 철회 후에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촛불 집회 장소는 힐링 장소입니다. 모든 스트레스가 힐링되는 장소입니다. 맞습니까? 네. 미국은 한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건 중국적으로 붙어버릴까봐이고,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건 미국적으로 너무 붙어버릴까봐입니다. 사드는 미국 MD 체계에 편입됨으로써 자동적으로 미국에 너무 붙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를 놓으면 미국이 중국에게 큰 소리 칠 수 있고, 사드를 빼내고 중국으로 더 가까이 가면 중국이 미국에게 큰 소리 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 어느 쪽에도 너무 붙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서로 안달이 나서 한국을 서로 자기 쪽으로 더 붙이려고 서로 한국의 선심스러운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양쪽으로부터 러브콜 받는 비싼 몸값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느 한쪽에 너무 붙어버리면 다른 한쪽으로부터 미움받고 보복받고 너무 붙는 나라로부터는 멸시당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몸값은 똥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놓으면 한국은 똥값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가 대위기 국면으로 가고 천덕꾸러기 신세가 됩니다.
위안부 졸속협정이나 한일군사협정은 사드로 MD 체계로 편입되기 위한 수순입니다. 그러므로 두 개 다 무효시켜야 합니다. 한일군사협정은 제2의 한일 늑약입니다. 자위대가 한반도에 재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막걸리입니까? 안 됩니다. 미국이 사우디에 무려 124조 원어치의 무기를 팔아먹기로 했답니다. 무기 산업망이 미국을 지탱해주는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특정 극소수 계층이 어마어마한 석유판 돈을 독점하는 사우디 같은 나라가 그 국부를 미국의 군수산업에게 가는 것은 세계 평화에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더불어 미국은 사우디가 이란을 견제해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전 세계 구석구석 사이가 안 좋은 나라 중에 친미국가에게 무기를 팔아먹고 분쟁을 격화시켜 싸움을 붙이는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길로 갈 것 같습니다. 미국은 세계 평화의 암덩어리입니다. 노래 한 곡만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세요! 남자는 이로. 어떻게? 대구에서 이제 처음 저는 얼굴을 해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 궁금도 했었는데 또 노트에 또 이렇게 적어 오셨네요. 적어 오시고 또 이제 전체적인 또 시장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르신 잠깐만 찾았습니까? 네 준비됐어요? 네 앞에 화면 없어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리내어
잠자는 이유로 우리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 감사합니다. 모니카님, 같은 정치대 분이거든요. 예, 너무 감사하고요.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고 갔으면 합니다. 영상에 이제 사드 배치의 불법성 있으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반대해라 어떤 그런 내용의 영상물입니다. 여러분 함께 감상하시자고요.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끝난 게 아니다. 새 정부가 결정한다.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 불법적 사드 배치 중단하고 또 청문회 개최하고 국회 비준동의 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한미 당국이 저지른 불법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권리를 갖고 한국이 사드 부지와 수천억 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의 의무를 지는 것은 한미 간 조약 체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한 조약을 체결한 바가 없습니다. 문서가 있습니까? 두 나라 사이에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한 합의문이 있습니까? 효력을 발생하는 문서입니까?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외통부도 그렇고 그리고 국방부도 저희가 직접 전화 걸어서 확인해봤는데 서면으로 확인된 그 어떤 합의도 없다. 구두 합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사드 도입을 구두로 이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를 구두로 미국과 합의해서 도입한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냐 말이에요. 전혀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국방부 간의 그리고 소장 간의 합의, 이것은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애초에 인정하지 않고 사드에 대한 모든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되는 거고 그 결과는 곧 사드 철회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정권은 한미 간 약정을 체결해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조약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따라서 사드 배치의 법적 근거로 될 수 없습니다. 한미 간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또 다른 이면 비밀 합의가 있다고 해도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한미 당국이 자행한 불법성을 파헤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드 배치에 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도 먼저 한미 합의의 실체부터 밝혀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하지 않겠습니다. 파면당한 박근혜 정권의 최악의 국방 외교 참사. 단 한 차례의 주민 동의도 전자파 피해 조사도 없이 불법적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드 배치는 반드시 되돌려야 합니다. 장비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미 지금 거의 배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여기 서울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들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사드가 들어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불법 사드가 들어가면서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다 불법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예.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분명히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이고 하나하나 다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 대통령은 사드 공사 중지 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나왔습니다. 환경부와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공사를 해서는 안 되고 공사 중지 명령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평가 대상 사업의 공사를 해선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환경부 장관은 해당 사업에 대해 공사 중지를 명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더욱이 외교부의 사드 부지 제공이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을 위반한 불법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듯 불법으로 정찰된 한미 당국의 사드 부지 공사와 장비 도입을 즉각 중단시키고 배치된 사드 장비를 철거시켜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뻔뻔스럽게도 불법적인 사드 장비 구매 비용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성주 소성리에 배치되는 사드 장비는 한국군 소유가 아니라 주한미군 소유입니다. 미군이 소유한 장비 구매 비용을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부담하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한미 소파 5조를 위반한 불법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10억 달러의 장비 비용 말고도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드는 비용은 사드 부지 비용 800억 원 이상과 기반시설 구축비, 운영 유지비 등 사드 장비 비용을 포함하면 총 3조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허용한 대가는 중국의 사드 부지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으로 우리의 안보가 결정적으로 위태로워지고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무시 못할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일본은 한반도의 긴장 구조를 틈타 한반도에 대한 재침략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연일 고강도 경고를 보냈던 미국이 북한과 1대1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북한 체제 붕괴가 아니라 비핵화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결 대신 대화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동시 병행 추진, 협상을 시작하라. 사드 배치 되돌릴 수 있습니다. 불법적이고 국회무익한 사드, 국민들이 나서서 철회시킵시다. 잘 보셨습니까? 모든 것이 불법인 사드 배치 결사반대! 사드 가고 평화오라! 저 화면 속에서 사드 장비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다시 화딱지가 나고 피가 거꾸로 솟고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승리자가 됐을 때 저것들은 하나의 추억이 되겠지만 우리가 패배자가 됐을 때는 저 모습들은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서 아픔으로 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승리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시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옥점매님 오늘 네,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사회자의 권한으로.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주셨어요. 저는 일단 좀 옛날 얘기를 일단 하나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고엽제라고 일단 혹시 들어봤는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박정희 정권 때 베트남에다가 파병돼가지고 그때는 월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들은 어릴 때 월남에 파병돼갖고
거기서 이따 백두공들하고 이다가 전투를 치르면서 그들이 숨어있는 이따 정글 속에 이따 그 시야를 넓히고 좀 더 이따가 그 백두공들을 잘 색출하고 하기 위해서 고엽제라는 그 농약을 이따가 좀 살포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따가 지금 이따가 월남 면적에 이따가 15%가량을 그 고엽제를 살포를 하고 그 중에 이따 80%가 우리 이따가 한국군이 이따 그 전투에 앞장서서 이따가 전투에 나서는 그 지역에 살포가 됐답니다. 제가 이거는 이따 고엽제에 대한 그 고엽제로 고생하시는 어떤 분의 이따가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고엽제에 대한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보니까 거기 고엽제 전후회라는 게 나오고 거기서 이따 이런 설명이 전부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따가 살포하는 도중에 어제 그 비행기로도 살포하고 헬리콥터로도 하면 우리 군인들은 그 고엽제에 대한 이따 피해를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이따가 하늘에서 이슬처럼 이따 내려오니까 그게 조금 그야말로 이따가 막 그 윗도리를 정다 벗고 그거를 맞으면서 이따가 그 시원하다고 그러고 이따가 거기 그 고엽제를 맞으면 해충이 잘 물지를 않으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심지어는 이따가 철모에 손으로 그 고엽제를 담아서 이따 살포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고엽제라는 것이 주 성분이 있다. 거기서 나오는 이따가 그 성분이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아주 이따가 그 치명적인 이따가 독약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청산가리에 이따가 뭐 2만 배라고 그래 나와 있더라고요. 청산가리 1g으로 이따가 뭐 사람이 이따 죽는 뭐 사람이 뭐 1000명인가 얼마가 죽는데 그게 이따 뭐 10,000배인가 20,000배인가 더 독판이다 그런 약으로 나와 있답니다. 그리고 거기 사설에 나오기를 그게 이따 다이옥신 자체로 만들어진 그 농약이 아니고 그 농약을 이따 그 고엽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이 다이옥신으로 나와 있는데 그 월남전에 있다 참전했던 병사들이 전부 다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원인 모를 이따 피부병 원인도 알 수 없는 이따가 심지어 거기 나오는 그거에 보니까 온 장기가 말라서 이따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피부병, 원인 모를 병으로 이따 전부 다 고생을 하는데 이게 이따 그 70년도 그게 끝나고 월남전이 끝나고 나서 그 후에도 우리나라에는 이따가 DMZ든가 그 비무장지대에 이게 계속 사용이 됐었답니다. 시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이따가 전부 다 그 나무 같은 그렇게 이따가 이게 워낙에 독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계속 사용이 되고 해가지고 있었는데 월남전이 끝나고 나서 이따가 각 나라 병사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고 나서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면서 거기에 대한 이따가 이제 조사가 이따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78년도에 이미 이따가 뭐 국회 청문회를 거쳐갖고 모든 이따가 그 병사들한테 이따가 보상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따가 사후 대책을 전부 다 마련하고 했었는데 우리는 이따가 이게 밖으로 알려질까 싶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언론 통제를 하고 전부 다 쉬쉬하고 있다가 1994년도 20년이 지난 시점에야 그게 있다가 언론에서도 흘러나오고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따가 조사를 시작하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그 월남전에 참선했던 이따 우리 군인들은 자기가 어떤 병으로 왜 죽는지도 모르게 40대 50대에 그냥 죽으면서도 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는 채 죽고 심지어는 이따가 그 피부병 같은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피부병에 그분도 저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분도 지금도 피부병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살이 썩어 들어간답니다. 뼈 근육으로. 그래 나 이따가 이거 문둥병 아닙니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이거 문둥병이 아니고 이게 고유병이라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일단 피부병에 일단 피부에 문제가 일단 생기고 하니까 베트남에 그 당사자들이 월남에서 무절제한 행동으로 인한 월남 중독병으로 죽었다고 심지어 자기가 정말로 있다가 그래서 죽는 줄 알고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라고 거기 고엽제 전후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기네요. 제가 일단 걱정하는 게 지금 일단 미국에서 그게 일단 이제 법정 소송 들어가고 법정 소송으로 가고 했는데 그게 아직 2014년도까지 그게 계류가 돼갖고 처리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일단 모든 걸 이 피해자들이 있다가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걸 보고 있으면서 일단 사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따가 이 전자판 밑에서 일단 생활을 하고 커서 본인도 알 수 없는 이따 그런 그걸로 평생을 이따가 정부를 상대로 미국을 상대로 또 미국에는 이따가 참 이따 얍삽한 그게 있대요. 보니까 그 미국 전쟁 중에 있다가 미국을 상대로 해서 갖고 자기가 불이익 받았는 거는 미국을 상대로 해갖고서는 고소 고발 같은 거 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그 고소 고발도 미국민만 할 수 있지 미국 사람 외에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참 편리한 이다 법이죠. 그래 거기서 일단 알 수도 없는 어떤 피해가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이 사드 밑에서 자랐어. 미일 한일 군사보호협정에 의해서 이따가 이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있다 만약에 이따가 들어오게 되면 그 총알바지로 이따가 커가지고 그 총알바지로 그 앞장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이따 밤잠이 안 옵니다. 너무 이따가 장황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따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다 선거 공약에도 이따 사드에 대해서는 이따 힘이 디디하게 이야기하기만 이따 대통령 되고 나서도 지금 이따 하나 사드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에다가 똑바르게 얘기를 하는 건 없고 물론 이따 물밑으로 이따가 전부 다 어떤 그게 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너무 불안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6시 뉴스를 보면서 이따 오늘은 이따 무슨 일 있나 좀 이따가 막 마음속 속 시원한 일이 있는가 정말 윤석열 이따 검사 그 사람이 이따 지금적으로 했는 것밖에 다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주당원들 계시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 선거운동하고 다니신 분 계시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일단 얘기 좀 해주세요. 민주당에서 일단 경북도당이다 오죽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다 뭐합니까? 일단 전부 다 일단 나쁜 거는 일단 경상도에 다 몰아놔놓고 물론 일단 우리 책임이지만은 아이고 좀 살게 해주십시오. 숨 좀 쉬고 이따가 박수 한번 빨리 쳐주십시오. 월남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침략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우리 민중들은 우리 국민들은 계속 개돼지 취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청산되는 과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드 청문회가 열리고 사드 특검이 열리는 날 그들을 발가벗겨진 몸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청산되는 과거를 위해서 우리도 가열차게 투쟁하면서 사드가 무너나는 날 우리 승리하는 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봅시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드 배치 결성한 날 사드 가고 평화로 집에 가야죠. 자, 마음들 빨리 일어서 주십시오.
달려갑시다. 집으로.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조직된 힘이 김천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조직된 힘이 대한민국을 바로서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촛불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구호로 오늘 집회 정리하겠습니다. 결상전!